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은 언제까지 얼마 모으기 이런 자산 목표가 있으신가요? 1억 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지만 또 요즘에 부동산 같은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반면 2030 직장인들이 새내기 때 재테크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많이 설정하는 목표가 또 1억 모으기라고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1억은 직장인들에게는 성공의 출발선, 상징 같은 그런 숫자로 여겨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1억을 또 월급으로 받는다. 그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곳이 대폭 늘어났다고 해서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 누구는 언제까지 막 아껴가지고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누구는 1억을 그냥 한번 1년마다 뚝딱뚝딱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이런 1억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평균 연봉 1억 넘는 기업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 중에서 사업 보고서를 공개한 85개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기업은 2년 새에 8곳에서 21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기업들은 오히려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높아진 것도 한 몫을 한 거죠. 우선 LG전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보다 15.5%가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예, 원래도 좀 연봉 수준이 높아서 부러움을 샀던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1억 3,500만 원이었는데요. 의외로 삼성전자는 재작년에 1억 4,400만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른 삼성 계열사로는 삼성 SDS 1억 3,100만 원, 제일기획 1억 2,7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반도체 쌍두마차인 SK하이닉스는 16.2%가 늘어서 1억 3,385만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해 실적이 가장 좋았던 곳 정유업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원래도 급여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얼마나 더 올랐을까요?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무려 49%가 올라서 1억 7,100만 원, 와. SK에너지도 45.9%가 올라서 1억 5,700만 원이 평균 연봉을 기록을 한 겁니다. GS칼텍스는 19.8%가 올라서요, 1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억소리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평균 연봉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숫자에는 항상 그 이면에는 평균의 어떤 함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수억 원 연봉을 받는 일부 임원들이 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인데요. 보통 회사들이 공시의 직원 급여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이사회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미등기 임원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임원이거나 전무, 상무 거의 다 미등기 임원인데 결국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연봉이 이만큼 올랐어요 하고 이야기했던 회사의 직원들도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기업들의 경우 연봉 인상 폭이 꽤 높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자총협회 분석으로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연봉 인상률 평균이 6.4%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진짜 얼마나 되는 걸까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상용 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은 4,650만 원으로 2019년보다 10.7% 늘었습니다. 특히 금융과 보험업은 이 기간에 17.5% 오른 8,713만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죠. 경총은 이런 임금 인상이 성과급과 상여금 같은 특별 급여의 증가 덕분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영이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았는데요. 임금 부분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업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도 이제 컸는데요.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급여 인상률이 전년 대비 6.4%로 나타났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이제 4.6%에 불과했던 겁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성과급 인상률이 300인 미만 기업보다 이제 더 컸기 때문이죠. 예, 더 큰 문제는 이렇게까지 임금 격차가 커지면 인재는 결국 한 곳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 간의 역량 차이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수 인력이 대기업에 또다시 몰릴 거고 중소기업은 이제 이런 우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시 경쟁력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또다시 중소기업은 성과급을 못 주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인력의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야, 뭐 게다가 또 중요한 건 정작 뭐 지난해 고공행진한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물가는 너무 뛰었다. 이런 푸념. 통장을 스쳐만 지나간 월급. 여기저기서 들리죠. 근데 팩트가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 실질 임금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을 한 건데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인 5.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물가는 대기업보다 이제 중소기업에 당연히 이제 타격이 좀 더 컸고요.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0.97%는 그래도 늘어난 반면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 임금이 0.65% 줄었던 겁니다. 예, 물가 인상 부담은 똑같지만 대기업 직원들보다 중소기업 임금 상승률이 낮아서 쓸 돈이 더 줄어든 건데요.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물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지난해 못지않게 계속해서 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죠. 네. 이제 문제는 그래서 올해에도 이런 실질 임금의 감소세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온다면 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퇴근 시간이 갑자기 한참 넘겨서 야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난감하죠. 그런데 뭐 이런 상황 엄마라면 아빠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어봤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마땅히 도움 청할 사람이라든지 그런 곳이 없다면 너무 막막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정말 실제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가 서울에서 이제 시범 도입이 됐습니다. 가까운 지역 아동센터에 만 7세에서 12세 아동을 이제 맡길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사전 예약을 하고 이용하는 게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급할 경우에는 이제 센터별로 상황에 따라서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일 주 야간과 토요일에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를 상시 이용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24개 우수 지역 아동센터를 선정을 해서 이번 달부터 이제 시범 운영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좀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센터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과급과 연봉 인상은 조직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번 기업은 많이 줘야죠.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도 연봉도 더 올려주는 기업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